소클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만파식적, 만가지 우환을 잠재우는 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 30대 왕이자 태종 무열왕의 큰 아들인 문무왕은 재위하는 동안 백제 저항군을 진압하고 고구려를 정벌했으며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는 등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대왕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국문박들에서 간소하게 하되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동의 큰 바위 틈에 뼈단지를 넣어 장사 지내라. 죽어서라도 동의의 용이 되어 외놈들의 진입을 막겠다. 부왕의 뜻을 받들어 31대 신문왕은 동해에 있는 큰 바위 틈에 수중왕릉을 만든 다음 부친의 뼈단지를 넣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울산 가는 길 간포 바닷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왕은 대왕암에서 70열이 떨어진 곳 경주가는 길목에 절을 세우고 부친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은사는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신문왕은 절을 지으면서 법당 청계 밑에 동쪽을 향하여 구멍 하나를 뚫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의 용으로 변신한 부왕이 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해를 지키던 관리 한 사람이 급하게 왕을 찾아와서 아뢰었습니다. 대왕암 쪽에 보지 못하던 섬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은사를 향해 오고 있사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대왕이 일관에게 점을 치게 하니 그가 아뢰었습니다.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동해의 용이 되시어 사만을 평정하시고 또 김유신공도 33천 신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계로 내려와서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하여 나라를 지키는 보물을 내어주시려 하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에 행차하시면 반드시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감은사에 도착한 신문왕이 이견대에 올라 동쪽 바다를 바라보니 가연 거북처럼 생긴 섬 하나가 물 위에 솟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섬의 생김새는 거북의 머리와 같은데 그 위에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의하면 기이하게도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나누어지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날 감은사에 유숙했습니다. 이튿날 오시에 대나무가 합해서 하나가 되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어나면서 어두컴컴해지더니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달 16일에 이르렀어야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해져 왕은 배를 타고 몸소 그 섬까지
찾아갔습니다. 왕이 섬에 이르자 용이 검은 옥대를 들고 불쑥 바다 위로 나타났습니다. 대왕이 용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섬의 대나무가 혹은 갈라지기도 혹은 합해지기도 하니 무슨 까닭이냐. 용이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물건은 합쳐야만 소리가 나게 되므로 대왕께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상스러운 징조입니다. 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어서 또 말했습니다. 선왕이신 문무대왕은 바다 밑 깊은 왕국에서 큰 용왕이 되었고 김유신 장군은 용왕을 돕는 천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께서 힘을 합하여 이와 같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저에게 주시어 제가 그것을 지금 왕께 바치게 한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신문왕은 몹시 놀라고 기뻐하며 준비한 예물을 용에게 주고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베게 한 다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더니 섬과 용이 문득 없어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왕은 그날 감언사에서 유숙하고 월성으로 가는 길에 기림사 근처에 있는 시냇가에서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태자 이공이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태자가 옥대를 들고 천천히 살펴보다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옥대의 눈금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눈금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서 그것을 보이겠습니다. 태자가 왼편 둘째 눈금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에 연못과 폭포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 못을 용년이라 하고 폭포를 용년폭포라고 하였습니다. 대왕은 돌아와서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종고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 뒤 신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피리를 불었더니 놀랍게도 적병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리를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아픈 사람들이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뭄에 불면 비가 내렸고 장마 때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으며 폭풍우가 칠 때 불면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때부터 세상에서 이 악기를 만파식적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파식적이란 만가지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여기서 파도는 근심과 걱정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이니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피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도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오래된 옥피리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문은 일현 스님의 삼공유사 2권에
만파식적조, 김부식의 삼국사기 8권의 문무왕조입니다. 이재호 교수님이 옮기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참조했습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영화는 첫째, 셋째, 토요일입니다. 둘째, 넷째, 토요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안녕히 계세요.